저는 이제 고3 수학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정호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한 세 가지만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아웃 자료 갖고 계실 텐데요. 이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5분 정도 제가 압축해서 핵심 포인트를 집어드리고, 그럼 올해 수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피를 해서, 그럼 내년에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는데 그냥 공부만 무작정 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 두 번째, 그리고 그런 점을 폭발해서 저희가 내년 2026년 1년 동안 내년 수능 날짜는 알고 계시죠? 11월 19일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오늘이 딱 369일 남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틀 전에 수능 끝났을 때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2 아이들한테도 고2라고 안 그러고 고3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건지에 대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드린 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를 핸드아웃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어머님들 보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다 고2 자녀 분이신데 어머님들 머릿속에 그래 우리 아이는 수학이 몇 점이야 몇 등급이야 이 정도만 알고 계신데요. 보통 제가 주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점, 3점, 4점 이런 상세한 설명보다 48 더하기 50이라는 거를 좀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3점이 17문항에 총 48점인데 여기서는 이제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점수가 어머니들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보통 5등급 정도 되는 점수입니다. 그럼 4점짜리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요것만 싹 맞아도 5등급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너 몇 점 받았니 물어봐서 제가 86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80 중반이구나 하지 말고 도대체 2.3점짜리가 어딜 틀렸는지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98점 받은 애가 있고 96점 받은 아이가 있으면 98점 받은 애가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98점 받은 아이들은요 앞에 있는 2점짜리 하나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아이들은 멘탈이 약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 풀이 실력은 좋더라고 하더라도 소위 쉬운 문제 2.3점 1분에서 뭔가 실수가 계속 난다? 이 부분은 겨울방학 때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얘는 3월 이후에는요 어머님들 이거는 실수하지만 실력이거든요. 어머님 그런 부분 다 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주에서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3월 2일 스타트하는 순간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지만 고3이라고 학교에서 수행평가 빼줍니까? 아니죠. 어머님. 똑같이 고2 때랑 3학년 1학기 때 다 합니다. 학교 행사 다 하면 아이들이 수행하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시험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치고 본인들의 어떤 약점을 극복하고 빈 부분 채우고 이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2.3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꼭 맞추는지 이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4개년도 이제 저희가 나온 원점 수익 등급 컷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합통이랑 거의 대부분 미적 선택이고 기하가 전체적으로 해서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점수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작년입니다. 여기 작년에서 점수대가 이제 미적 같은 경우에 80, 70, 60, 50 이렇게 내려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얼마 전에 시행됐던 이게 이제 이틀 전에 시행됐죠. 그렇죠? 이때 좀 변화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보시면요. 자, 1등급 원점수가 이번에는 미적 기준으로 하면 87입니다. 그리고 2등급이 예상입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작년이랑 비교해서 문제가 어려웠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앞에 있는 행사업 자료랑 잠깐 비교해서 좀 봐주시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1번이랑 2번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일날 직접 시험 문제 다 풀어봤고요. 보면 상위권 변별력 강화에 초점을 했다. 아시겠지만
전 정치 얘기 이게 아니고요. 2년 전에 의대생 이렇게 풀어놔가지고 N수생들 확 터졌다가 아시죠, 어머니? 그 사건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교통 전체 응시 인원이 55만 명 정도 되고 작년보다 3만 명 증가했는데 이제 올해 본 애들은 황금돼지띠라 그래서 또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었죠, 어머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이 제가 풀어봐도 소위 고난도 문제 빼놓고는 평소에 꼼꼼히 공부했으면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상위권 변별력이 강화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 아시겠지만 내년 12월 19일 수능 이후에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항상 매번 수능이 지금까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수능이 바뀌는 끝에 학부모님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마지막 수능을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낼까요? 쉽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등급 없이 2등급이 다 생깁니다. 그럼 그 뒷책임을 정부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2 이제 예비 고3인 아이들은 저도 우리 대치동에서도 수업하지만 우리 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 너네들은 며칠 전에 봤던 수능 요거보다는 훨씬 어렵게 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상위권 변별력 강화 그리고 좀 보셔야 될 게 뒤에 3, 4등급 점수는 작년, 2년 전, 3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 점수는 아닌데 여기 미적분도 그렇고 특히 미적분이 아시겠지만 뭐 의대라든가 의치한수 지원하는 소위 N수생 아이들이 푹 들어와서 1, 2등급을 쭉 올려놨습니다. 시험은 쉬워졌는데 그거를 아셔야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과 비슷하다고 뭐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 아이들 실제적으로 앙케이트 조사하는 걸 보니 얼마 전에 봤던 9월 평가원이랑 작년 수능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어려웠다. 근데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그 어려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공통영역 중심의 변별력 확보. 아시겠지만 22문제 공통이고 8문제 선택입니다. 그럼 만약에 소위 쉽게 얘기해서 A, B라는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88점을 받았다. 그럼 만약에 미적분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공통에서 2개를 틀리고 미적에서 하나를 틀리고 공통에서 하나를 틀리고 미적에서 2개를 틀립니다. 표준 점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요. 수시든 일반 정시든 대학교에서는 이 공통 부분 점수가 높은 이 녀석이 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학교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는데 아버지가 매니저를 돌아가시겠지만 아버지 친구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저기 주워드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 보러 288 맞을 거면 미적 포기하고 공통을 다 맞아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수원 수투를 단단히 다져놔야 됩니다. 네, 속으로 요거는 하나 보시면 되고 요번에 또 특히 계산은 많이 없어졌는데 계산 실수를 유도하는 문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어머님. 그래서 올해도 제가 고3도 N수생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대비를 좀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3개 영역에 있어서 30번 문제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연장선인데 이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점 기본적으로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어머님. 4점짜리를 몇 개 맞냐에 따라서 소위 미적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등급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88점이라고 하면 4점짜리 13문항 중에 3개 빼고는 다 맞춰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3개 뭐가 어렵냐? 15, 22, 30 요 3개 빼놓고 다 맞추면 1등급 줄게 이 얘기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소위 이거를 이제 킬러는 없고 고난도라 그래서 이쪽 부분만 또 강화해서 연습하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는 지금 900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거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현재 수학에 대해서 괜찮아. 내신도 1등급이고 항상 100점 가까이 나와. 그래도 저는 올해도 의대 가고 어디 가고 이런 애들한테도 내년이죠.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뭐 3월 1일 그때까지 2.3점짜리 공부를 엄청 시킵니다. 왜?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어머니 어려운 문제 풀 스킬이 좋아서 잘 푸는데 4번 틀리고 9번 틀리고 6번 틀리고 이럽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이 표는 우리 아이가 그러면 목표를 삼아서 솔직히 우리 아이는 한 6개는 맞출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8개, 9개, 10개 올리는 부분은 전략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저희 시트에 맡겨주시면 이 부분은 차근차근 늘립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짚은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식의 전달, 오답 노트, 상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고3 아이들은 공부와 함께 전략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12시 10분까지 100분인데 10시 반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1등급 받는 아이들은 20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48점 있죠, 어머니? 얘를 싹 풀어냅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 받는 애들 상황이 어떻게 되냐? 11시부터 12시까지 이 20분 동안 4점짜리 8개, 9개를 풀어줍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 나는 100점, 96점 이상이 나오려면 이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 보시면 나머지 여기 한 30분, 40분 동안 평균 10분, 10분, 10분씩 풀어서 나머지 5분 안에 마킹하고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략적인 부분인데 1등급 아이들이 그렇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보통 2, 3등급 수준입니다. 현재 고2 때 잘하더라도 아이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 3등급, 4등급 이렇게 가면 보통 요거 성적 합쳐보셔서 핸드아웃 자료에서 등급 비교해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저희 시트에서는 연습을 단단히 시킵니다.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킬러 문항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2020년이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킬러 연습들에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96, 92, 88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킬러가 세 문제였는데 제가 이 내용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30번 문제 양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게 2018년도인가 17년도 제가 그 문제를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기출하고 변형, 반복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렌드가 2022년 3년부터 바뀌었죠. 어떤 트렌드로 바뀌었냐? 보시면 알겠지만 킬러는 없습니다. 21번, 21번인데 내용을 보시면요. 그냥 소위 얘기해서 수박과 탈기식으로 착 던져주고 야 너네들 조건 맞는 거 다 찾아. 이겁니다. 그런 포인트가 문제를 풀 때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대입해서 이게 맞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해석 연습, 케이스 찾고, 추론 논리,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실수 확인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고난도 문항이다. 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틀 전에 끝나서 어제 이제 오늘 오전까지도 아이들 연락 받았는데요. 제 과거 저랑 공부했던 학생들 추인데 성적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부터 이게 4월, 5월 된 이유가 2023년도 4월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모의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어서 한 달 미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4월이 아니라 지금 5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 보시면 학생 A가 이 학생이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성적이 우수하다가 실제는 88 겨우 1등급 받고 그냥 카이스트를 수시를 받고요. 두 번째 학생인 B를 보시면 80, 88, 84, 84, 92, 92, 92에서 의대를 수시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어머님들이 내년 1학기 돼서 3점을 갈 때 성적만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A가 잘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학생들 그리고 확통 선택에서 중앙대 경영관 친구도 보십시오. 7위까지 무너졌습니다. 7위까지.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수학 실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월부터 6월까지는 중간 기말, 내년 3월 24일에 서울시, 5월 7일에 경기도교육청, 6월 2일에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7월 8일에 인천시, 그리고 방학 조금 있다가 3주 후에 9월 평가. 정신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3, 4월까지 파이팅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고사 끝나면 5월 초 되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만약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5월, 6월 되게 의미 있는 성적이어야 하는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때 아이들한테 너 왜 몇 점이야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틀린 게 2, 3점을 틀렸는지 보시고 예를 들어 똑같은 만약에 80점이면 예를 들어 그 80점이 원래는 8 써야 되는 80이었는지 아니면 72밖에 안 풀었는데 2개 찍어갖고 맞췄는지 본인 실력 점수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겠지. 예.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저희 지트에서도 올해에서도 제가 고상 진행하면서 시험 하나 끝날 때마다 성적 확인 분석표라고 한 명 한 명 상담해서 그걸 다 스캔해서 어머님들한테 다 보내드립니다. 아이가 이게 틀렸고 이게 실수 원형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부분에 실수 못했는데 저희가 뭐 그 부분 아주 간단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포인트 드릴 거는 제가 조금 나름 이가 아니라 아이 스타일이라서요. 약간 좀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일단 강사진은 제가 좀 거의 뭐 막내 축은 아니지만 막내 축에 속해서 거의 우수한 선배 강사님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컨텐츠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뭐 교재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희 또 입시 소장님 오셔가지고요. 뭐 어떤 뭐 중간에 상담이랄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드아웃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요거는 한 30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N반부터 3Y1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핸드아웃에서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미적분 선택 아이들 하는 반이고 3K부터 3P1까지는 합통 선택 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반은 이제 이렇게 2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또 이렇게 뭐 정규과정, 선택과정, 선택특강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제 시간표에 나와 있는 거 지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희가 프리로 개강하는 미리 개강하는 이제 12월 23일부터 1월 8일까지는 이제 수능 수학이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25일은 저희가 공휴일이라도 쉬게 되고 그 시간을 아마 27일로 지금 변경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아직 뭐 방학하기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도 좀 탄탄하게 사용하려면 내신 수능이 아니라 수능 수학이죠. 고3처럼 이때 이 부분을 한번 쭉 해서 좀 다지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때 중간에 보이라이드 끝나면 뭐 몇 달 놀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죠. 3월 이후에는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국가 스타트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월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수업 시간이 나와 있고요. 토요일에 저희가 클리닉을 돌립니다. 예, 무료로. 그래서 그때 그 주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거의 얘가 클리닉이긴 하지만 거의 고정 수업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는 이렇게 공통영어 같이 수업하고 선택영어 2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기숙학교 있는 친구나 아니면은 주중에 조금 뭐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예, 주말반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이제 강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팀장 일단 맡고 있고요. 고동국 선생님, 권윤희 선생님, 유상민 선생님, 저희도 박재희 부원장님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수업 하나는 믿고 맡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밀한 관리와 상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콘텐츠 중에서 우리 아이들 실력 단단히 쌓아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